나는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용도가 나오지. 자, 얘는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2차 이상식으로 나는 뭘 구할 때? 목과 나머지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야. 2차 이상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는 식이겠어? 1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정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야. 그래서요,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경우에 무슨 개념을 써야 되는지 이 용도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책 달라고 요구해서 좀 들어라. 주옥 같은 수업이 들어있다. 그 주옥이 너희들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못 썼어? 밑에 거만 봤어. 용도? 맨 밑에 저 불러줄게. 당식끼리 나눗셈의 용도는요. 2차 이상식으로 나는 목, 나머지. 2차 이상식으로 나는 목, 나머지. 2차 이상식으로 나는 목, 나머지. 조립제법은 언제 쓰겠어? 위에 상황을 보니까. 1차식으로 나는 목, 나머지 구할 때 쓰는 거예요. 1차식으로 나는 목,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쓴다?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얘를 분리하려면 목과 나머지가 필요한데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필요하지. 그럼 우리 무슨 방법 써야 돼?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 구하려면 방금 배웠잖아. 뭐? 조립제법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제법 씁니다. 그래, 2차, 1차 상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 내려옵니다. 0 올라갑니다. 0,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몫은 몇이 나오고 있어요? x. 나머지는 몇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래, 몫은 x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1이 나오니까 식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다라고 분리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 너희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도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을까? 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리하세요. 어때요? 조립제법 써서 모두 다 목과 나머지로 분리를 해놨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질문. 됐어요?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풀어놓은 거 보면 솔직히 너희들이 한번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답안지가 있으면 비교해보세요. 이상하게 풀어놓은 문제집들 되게 많아. 특히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애들이 벙 뜨는 거야. 왜 벙 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얘 어떤 식으로 풀어놨냐면 뜬금없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런 거 해주거든. 그래야지만 이 녀석이 밑에 있는 것과 관련을 맺고 이런 미친 식의 변형을 해요.
근데 우리 식에 변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개념만 충실하면 돼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만 구하면 돼라는 분리형의 기본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묻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하려면 우리 뭔 짓 해야 돼? 당식끼리의 나눗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은 개수만 써서 하는 나눗셈을 이용합니다. 당식끼리의 나눗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x, x제곱, x 이런 걸 일일이 다 써서 하는 나눗셈이 있고요. 그냥 개수만 써서 하는 나눗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 묻자. 나 개수만 써서 하는 나눗셈으로 배웠다. 나 일일이 x, x제곱 이런 거 다 썼다. 왜 그렇게 가르치지? 연필심 많이 들고 시간 잡아먹고 실수하기 딱 좋은데 그럼 선생님이 두 가지로 다 풀어줄게. 너희들은 선생님 풀이 잘 모르니까 우선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풀 때는요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빠진항은 0을 쓴다는 것에 주의해야 되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개수만 써서 합니다. 특징이 있다면 얘는요 이렇게 세 자리 맞추면 뒤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1, 1은 1, 1, 1은 1, 1, 1은 1 써줍니다. 모두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라고 나오지. 다시 이 자리 채워줍니다. 1에다 마이너스 1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다시 빼줬더니 1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몫을 어떻게 할 수 있다? x-1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너희들의 풀이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풀어. x의 세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어 라고 풀고 너희들의 특징은 여기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채워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지. x 곱해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빼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제 요 자리 채워나갑니다. 마이너스 1 쓰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빼줍니다. 그랬더니 1이 나오더라. 그래서 몫은 x-1 나머지는 1이야 라고 너희들이 배운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근데 어느 게 편해? 이게 더 편하지 않아? 훨씬 편해요. 풀어보면 우선 식이 다른 식끼리의 나눗셈은 보통 이 식이 되게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거를 x를 다 쓰는 게 편해. 그냥 숫자만 슉 쓰는 게 편해. 이게 더 편해요. 만약에 고칠 수만 있다면 요 습관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은 x-1이니까 몫 써주시고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나머지는 1이니까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요게 바로 분리하는 방법이야. 몫과 나머지로 분리 되겠습니까? 네. 요게 분리형 1타. 너희들이 좀 잘 공부해야 되는 개념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분리형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형 2 보도록 하자. 자, 분리형 2는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습니다 라고 했죠. 1차분의 1차, 1차분의 1차, 1차분의 1차 이런 구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목 나머지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무조건 분모에 있는 녀석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뒤에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나눠서 1 요렇게 나눠서 x-3분의 1이라고 분리해주는 거예요. 쉽죠? 자, 요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이 분자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2 써주면 두 식이 같아지기 위해선 빼기 1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약분해서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분리가 되겠지. 이해될까요? 예. 다시 이 녀석도요. x 플러스 2가 있으면 분자에도 무조건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7 해주셔야겠죠? 7이 14야.
14가 있는데 마이너스 8이 되려면요. 며칠 빼줘야 되는 겁니까? 22를 빼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22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7, 이렇게 묶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2 이렇게 분리해주는 문제예요. 얘는 어때? 쉽지? 네. 뭐 위에 있는 것도 알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형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 이제 결합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분자는요, 같은 숫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주로 결합형에서는 항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짝지어서 통분하는 겁니다. 짝짓는다는 건 뭐야? 결합시켜서 통분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양수와 음수의 조화를 맞춰서 통분을 하면은 차수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치환형은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어떤 전체식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면 그만큼 차수가 낮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너희들이 풀려고 했는데 헐 이랬던 바로 그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현재 식의 상태는 통분을 하면 분자가 4차식 몇 개가 나오는 상태입니까? 4개가 나오는 상태지. 통분을 했을 때. 맞니?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 거야. 우선 문제를 지그시 봤더니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 중에 무엇을 쓸 수 있는 상태야? 분리형. 원이야, 투야? 투를 쓸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분리형 2를 분리형 2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은요, x-3분의 x-3 플러스 1 더하기 x-5분의 x-5 플러스 1 빼기 x-1분의 x-1 플러스 1 빼기 x-7분의 x-7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요. 결국 분리형을 써서 정리했더니 이 식은 1 더하기 x-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5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1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7분의 1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맞니? 예.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네? 그래서 식이 이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 상태의 수학적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분리형 2라는 개념을 썼더니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상태에서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분자에 몇 차식이 와요? 통분해버리면 분자에 몇 차식이 와? 3차식이 오지. 왜냐면 얘분에 얘 3개 곱한 게 올라갈 테니까. 맞아? 분자에 3차식 4개가 오는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지? 분리형이라는 스킬을 딱 써버리니까 요게 낮아져 버리는 거야. 분리형 2라는 스킬을 딱 써먹었더니까 분자의 차수가 훅 낮아지는 거야. 이게 바로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스킬, 분리형, 결합형, 치환형의 내용이에요. 이해될까? 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을 한다? 어우,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보기에서 배우기를 결합형은요, 주로 분자는 같은 숫자가 나온대. 1, 1, 1, 1 같은 숫자 나왔지. 맞아? 그리고 항이 주로 몇 개래? 하나, 둘, 셋, 4개가 나올 때 주로 결합형을 쓴대요.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1111 항 4개 완벽하지? 그래서 이제 결합시킬 거예요. 결합시켜서 통분시킬 건데 결합시킬 때는 플러스와 누구?
마이너스를 하나씩, 플러스와 누구? 마이너스를 하나씩 짝지어서 통분한다 라고 했지. 즉 결합하는 거야. 뿔막 뿔막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결합해 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무슨 스킬을 사용할 거다? 결합형이라는 스킬을 한번 사용할 겁니다. 자, 결합형을 사용하면요, x-3, x-1분의 통분했으니까 얘는 x-1 빼기 x-3 이렇게 될 테고, 자, 또한 x-5, x-7분의 x-7 빼기 x-5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썼더니 x-3, x-1분의 2 더하기 x-5, x-7분의 마이너스 2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네요. 됐습니까? 예.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렇게 결합형을 쓴 식의 상태에서는 내가 통분을 해서 덧셈을 할 거야.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몇 차식 몇 개가 돼버려? 2차식 몇 개? 2개가 돼버리죠. 맞아? 와, 다시 결합형이라는 스킬을 썼더니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더라요. 이것이 바로 분리형이나 결합형의 차수를 낮추는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묻자. 이 차식 2개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차식 2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풀 거야. 더 이상의 스킬 쓰지 않고요. 그냥 통째로 통분해서 쓸 거야. 요거 4개 모두 통분하는데 작은 수부터 적어주면 예쁘겠다. x-1, x-3, x-5, x-7분의 2배의 x-5, x-7 마이너스 2의 x-3, x-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너무 힘들다. 분자식 한번 정리하고 가자. 이거 계속 분모 끌고 가면 힘드니까. 자, 분자식만 빼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12x7로 35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나왔네요. 고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0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만 남네요. 얘 마이너스 16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몇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다. 맞니? 그래서 이제 답 낼 겁니다. 그래, 얘를 간단히 정리한 식은 x-1, x-3, x-5, x-7분의 마이너스 16에 x-4야 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세요. 되셨습니까? 됐나요? 네. 지워도 되나? 되나? 오케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유리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자, 부분분수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 유리식과 유리함수 파트에서는. 그런데 얘가 어디에서 중요해지냐면 수열로 넘어가면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막 나와. 근데 부분분수를 모르면 수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다른 파트와 연계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핵심은 뭐냐?
땡땡 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워지는 손맛. 지워지는 손맛이 있는 문제야. 지워지는 손맛. 두성규 필기하지. 제목 옆에다 지워지는 손맛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분수의 변형 문제는 막 지우는 재미에 푸는 문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부분분수로 변형시키는 패턴을 보통 선생님들이요, 시중 교재에는 2개 나와 있어요. 대상 2개짜리, 대상 3개짜리. 왜? 얘네 둘만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선생님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 4개, 5개짜리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왜? 4개, 5개를 보면 이 공식의 패턴이 이해가 되는데 2개만 적어 놓았을 땐 이 공식이 왜 2개짜리는 저렇고 3개짜리는 저런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2개짜리 공식까지 잘 외우라고 쭉 패턴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A, B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부분 변형시킨다. 즉 뭔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지. 불량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눠지는 원리는 이와 같아요. B-A분의 1에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나눠져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야. 부분 나눠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2개의 식이 정말 같은 식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간단한 식을 복잡하게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복잡한 우변의 식을 간단한 자변의 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우변의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그래서 A, B분의 B-A가 되네요. 와우, 약분되네요. 결국 뭐가 됩니까? A, B분의 1이라는 좌변의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2개의 식은 항상 같은 식이다, 다른 식이다? 같은 식이다야. 자, 그러면 보자. 대상 3개짜리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C-A분의 2에 A, B분의 1 마이너스 B, C분의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공식이에요. 어때? 공식 2개만 놓고 봐서는 도대체 저 3개짜리 공식의 원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데 4개, 5개를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는 뭐냐? D-A분의 1에 A, B, C분의 1 마이너스 B, C, D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이제 3개짜리까지 보니까 느낌 오지? 그럼 4개짜리 너희들이 만들 수 있겠네. 불러볼까? 시작! 2-A분의 1에 A, B, C, D분의 1 마이너스 B, C, D, 2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부분분수로 변형 개념이고 실제로 문제는 대상 몇 개짜리까지? 3개짜리까지 요 2개만 나온다 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분분수의 변형은요, 수학을 처음 배운 학생들, 선행이 잘 안 돼서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분분수의 변형 문제가 나와 시험에. 그럼 못 풀어. 그리고 답지를 봐. 답지를 봤더니 내가 아는 공식이 나와 있네. 아, 나 이거 알았는데 틀렸네 이래.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그 문제가 나와. 그러면 또 못 풀어. 그리고 답지를 보고 나 이 공식 아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매번 똑같아. 그 이유가 뭐야? 언제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을 사용하는지 용도를 몰라서 그래요. 공식은 개나 소나 다 외우는데 문제를 푸는 사람은 누구야? 용도를 아는 사람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출제자가 구조를요, 수 곱하기 수분의 1의 구조를 주거나 혹은요 어떤 10 곱하기 10분의 1의 구조를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분의 1의 구조를 줘. 그런데 이게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연달아 더해질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여러 개가 연달아 더해져 있을 때 와, 이거 부분수로의 변형인가 봐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이런 구조가 오는 거야. 수 곱하기 수분의 1 혹은 10 곱하기 10분의 1이 와.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온다? 여러
여러 개가 같은 일관된 패턴을 가지고 더해질 때 사용하는 문제다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부분분수의 변형, 발전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부분분수의 변형의 식은 A, B 분의 1이었지. 맞니? 근데 요번엔 뭐가 붙어? A, B분의 1이 아닌 어떤 숫자 3, 뭐 요런 게 붙는 겁니다. 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K는 뺐다가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B-A분의 1이었지.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었는데 K가 곱해져 있으니까 1에다 K 한번 곱해서 요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 예. 그러면 우리요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식이 나왔어? 모 곱하기 모분의 K, 모 곱하기 모분의 K, 모 곱하기 모분의 K, 이런 구조의 식이 3개가 연달아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 유형이 바로 무엇이다? 부분분수로의 변형 문제다요. 제목이 뭐라고? 개념의 제목이 시작! 부분분수로의 변형 문제 되겠습니다. 좋았어. 얘는 그러면 부분분수로 변형시켜서 푸는 문제야. 그래서 풉니다. 뒤에서 앞에 걸 빼야지. 맞아?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B. B분의 위에 B 있으니까 B에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 정리하겠습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C. C분의 C에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이라고 변형시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식.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뭐 나와? D. D분의 D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 써주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얘는 약분되면 1이니까 의미 있어 없어? 없죠. 약분되면 1, 약분되면 1 의미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까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1 말꼬인다 D분의 1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쫙 더해지는데 선생님이 뭘 했어? 부분분수로 변형의 문제의 핵심은 지워지는 손맛이랬지. 와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뭐만 남습니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A분의 1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푼다? 통분.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그러므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번분수 보도록 하겠다. 자, 번분수 딱 12시에 끝내줄 거야. 자, 번분수란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 예.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이에요.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그러면 이 번분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잘 공부해 두세요. 선생님 최근에 상담했던 친구 한 명이
용남고등학교에서 내신은 1등급이 나오는데 수능 점수가 내신은 1등급. 근데 수능 점수가 60점대래. 그래서 3등급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고민이 돼서 상담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풀이가 전부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풀이를 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건 너희들 얘기일 수도 있어. 이 문제를 푸는데 그 친구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AC분의 BC 플러스 AD